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소나 우니베르시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캠퍼스, 대학 캠퍼스에 있는 법과 대학 건물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이렇게 저렇게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스페인과 바르셀로나 인근에 있는 건축가가 방문해 볼 만한 건축물 소개가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건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아무도 모를 만한 그런 건물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면 그 전에 소개했었던 알링 미라에스나 라파엘 모네오나 이런 정도만 해도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출판물로 출간까지 돼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건축물이지만 바르셀로나 건축가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고, 보면 누구든지 건축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오, 실력 있는 건축가의 작품이다 라고 궁금해 하실 만한 건물을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소나 우니베르시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캠퍼스, 대학 캠퍼스에 있는 법과 대학 건물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건물은 우베, 그러니까 우니베르시타 데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대학이라고 불리는 우베. 바르셀로나에 대학이 여러 있거든요. 우베, 우아베, 폴리테크니카 뭐 이런 대학이 제일 큰 대학들이지만, 물론 사립대학들도 좋은 대학들 많아요. 하지만 뭐 국립대학은 이렇게 있는데, Facultad de Derecho, 이것은 바르셀로나 대학 내에 있는 법과 대학 건물입니다. 1957년에 지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1957년이면 스페인이 내전이 끝나고 나서 좀 정리가 되고 이제 근대 건축, 그러니까 2세대 근대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근대 건축의 1세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50년대 후반이면은요. 그런데 2세대 근대 건축가들은 무르탈리즘이라고 하는 뭐 새로운 경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라시오날리즘, 그러니까 합리주의, 기능주의, 뭐 여러 조금 더 분화가 된 상태 아니겠어요? 근대주의 처음에는. 근데 지금 오늘 살펴볼 이 건축물은 합리주의, 기능주의 경향이 분명하고 초기 1세대 근대 건축 어휘에 굉장히 충실한 건축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57년도에 지어지고 이듬해인 58년도에 처음 제정된, 지금도 있는 제법 권위 있는 상이죠. 프레미오 바드라고 불리는 건축상의 1회, 첫 회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이 건축물은 3명의 건축가가 지었는데요. 3명의 건축가 이름 읽다가 내가 3번, 4번 NG가 났어요. 왜냐면 이 이름이 한국 발음으로 들으면 조금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그렇죠. 기엠 지랄데스 나빌라. 뭔가 우리나라 말로 뭔가 연상이 돼서 웃기죠. 페라 로페스 이니고, 차비에르 수비아 파제스, 이렇게 3명의 건축가가 같이 한 공동 작업인데요. 이분들을 같이 한 공동 작업이 이거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56년도에 이분은 56년도에 건축 사무실을 같이 열었고, 이건 57년도 작업이니까 아주 사무실 열고 나서는 초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58년도에 상 받았으니까 뭐 아주 기분 좋았겠네요. 여튼 우리올 보이가스 아세요? 스페인의 건축가인 우리올 보이가스는 이 건물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스페인 내전 이후에 카탈루냐에 지어진 첫 번째 중요한 현대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것이다, 이렇게 꼭 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건축물을 보자면 건축 형태는 낮게 깔린, 우리 스페인에서는 플라타포르마,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우리 선생님이 기능주의, 이 5, 60년대 기능주의의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건축물을 3개의 아르케티포로 조합해서 컴포지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3개의 아르케티포라는 건 뭐냐면 플라타포르마, 그러니까 옆으로 납작한
판형, 어떤 판형의 건축물. 이 판형의 건축물은 반드시 중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 넙직한데 채광 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넙직한데 채광 환기가 가능한 중정을 뚱뚱뚱뚱 뚫어놓은 납작한, 하지만 납작해서 휴먼 스케일에 맞춰서 들어가는 출입구나 뭐 아울라가 말이야 강의실 같은 것으로 이용하기는 아주 좋은 아키타입이죠. 이 아키타입이 있고, 아키타입 두 번째 마라라고 하는 건 막대기예요. 쭉 긴 막대기. 평면적으로 보면 긴 막대기라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머릿속으로 연상이 되시죠? 무슨 우리 르꼬르비제 유니데 아비타션처럼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배치하든지, 아니면 복도를 두고 한쪽으로만 배치하든지, 여튼 양쪽으로 배치한 경우엔 남북 방향으로 이 블럭을 배치하면 아침엔 이쪽, 오후엔 이쪽으로 햇빛이 가는데 낮에 햇빛의 뜨거운 빛을 피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적당하게 주거. 소셜 사고징이라고 우리가 사회주거 이런 거 거의 이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남북 방향으로. 아침엔 이쪽, 오후엔 이쪽으로 햇빛을 받는 거죠. 여튼 그런 마라형이 있다면, 세 번째 아키타입은 또래. 그래서 이 기능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또래는 뭐 그냥 높은 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사각형, 거의 정사각형이나 이렇게 길쭉한 형태. 근데 한 변이 한 20m쯤 되는, 그래서 8m, 바깥으로 8m, 기둥이 없는 무주 공간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열린 공간이 있고, 가운데 4m나 얼마쯤 되는 것은 코어, 4m 넘겠구나. 23, 4m쯤 될 거. 8 정도 되는 것이 제일 많겠네요. 여튼 가운데 코어를 넣고 양쪽으로 한 8m 정도 바깥으로 열려있는 이것을 쭉 쌓아서 만든 탑.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납작한 플라타포르마, 길쭉한 마라, 그리고 쭉 높이 쌓아서 만드는 또레. 이 세 가지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조합해서 건축물의 단지를 만드는 것이 이 당시 라셔널리즘, 펑셔널리즘, 5, 60년대 바르셀로나의 라셔널리즘, 펑셔널리즘의 아주 근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이 파콜타데 데레초뿐만 아니라 옆에 그게 뭐지? 건축과 옆에 있는 건물인데,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과 건물도 그렇고, 건축과 건물도 그렇고, 그 건너편에 있는 경제과 건물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법과대학 건물도 그렇고요. 그 옆에 건물 브루탈리즘 건물인데 이 건물은 무슨 과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다 이 캔버스가 만들어지는 50년대 후반 6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거의 비슷한 건축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볼만한 것은 이 파콜타데 데레초 법과대학 건물 아주 볼만하고요. 이 건너편에 산업디자인과 건물 아주 멋지고, 이 건너편에 있는 경제과 건물도 아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아르케티포가 조합되면서 만들어낸 아주 근대적인 단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건축가는 실은 저도 외우고 있지 않은 건축가예요.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 건축가라 하면 이 건축물들을 다 가서 한 번씩 보고, 아 진짜 진지하고 근대 건축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이 건물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만한 아주 정통의 근대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건축 공부를 한 사람들이 꼽는 건축물이 몇 개가 있어요. 이 파드상을 받았던 이 파콜타데 데레초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시간을 내서 세세세베 바르셀로나 현대 문화센터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바르셀로나를 가시는 건축인이라면 이 건물 꼭 가서 보세요. 정말 볼만해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